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때로는 운명처럼 찾아오고 때로는 금지된 열매처럼 손에 닿을 수 없는 것이기도 하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병원이라는 차가운 공간에서 시작된 따뜻한 사랑, 하지만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던 금지된 사랑 이야기예요. 3년간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남편을 지키는 아내와 그런 그녀를 지켜보며 사랑에 빠진 의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진정한 사랑이란 때로는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죠.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그런 숭고한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1장 세 번째 가을. 2021년 가을 서울대학병원 신경외과 병동. 40살의 윤서영은 오늘도 남편 정우가 누워있는 병실로 향했어요. 벌써 3년째였습니다. 3년 전 그 끔찍한 교통사고 이후로 42세의 이정우는 한 번도 눈을 뜬 적이 없었거든요. 여보, 나왔어. 서영의 목소리는 습관처럼 밝았지만 3년간의 피로와 절망이 그대로 묻어 있었어요. 병실은 늘 그랬듯이 조용했고 인공호흡기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정우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주고 있었죠. 서영은 명문대 음악과에서 플룻을 전공했고 시향 오케스트라의 수석 연주자였어요. 하지만 남편의 사고 이후 모든 걸 포기하고 지금은 하루 7시간씩 과외를 다니며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45세의 강민호가 들어왔어요. 17년차 베테랑 신경외과 과장이자 3년 전부터 정우를 담당해온 주치의였죠. 안녕하세요, 서영 씨. 안녕하세요, 선생님. 민호는 서영의 지친 얼굴을 살펴봤어요. 눈가에 짙은 다크서클, 야윈 볼. 3년간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온 그녀의 고단함이 그대로 보였거든요. 12살 소희가 학교에서 뛰어와 병실에 들어왔어요. 아빠를 기억하지 못하는 나이에서 사춘기가 된 아이는 자연스럽게 민호를 아버지처럼 따르게 되었죠. 민호 아저씨, 안녕하세요. 소희야, 학교는 잘 다녀왔어? 민호의 따뜻한 관심에 소희는 밝게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서영은 고마우면서도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2장 따뜻한 제안. 병원비 걱정으로 지쳐가던 서영에게 민호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럴 순 없어요. 이미 충분히 신세를 지고 있는데. 빌려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천천히 갚으시면 됩니다. 민호의 눈빛에는 단순한 동정심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서영도 그걸 느꼈지만 감히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는 없었죠. 그때 서영이 무의식적으로 흥얼거린 콧노래를 민호가 알아챘어요. 지금 그 곡, 바흐의 플룻 소나타 2단조죠? 서영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어요. 민호는 클래식 음악의 조예가 깊었고 서영의 과거를 알고 있었거든요. 예전에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했었어요. 서영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언젠가 다시 무대에 서실 날이 올 거예요. 민호의 따뜻한 격려에 서영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느꼈어요. 3년 동안 아무도 자신의 꿈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는데 이 남자는 달랐거든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의사와 환자 가족이라는 관계를 넘어선 무언가가 말이에요. 3장 위험한 밤. 깊은 밤 서영은 정우의 병실에서 홀로 남편을 지키고 있었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그때 민호가 늦은 회진을 위해 들어왔죠. 아직 안 주무셨네요. 잠이 안 와서요. 밤 공기처럼 부드러운 민호의 목소리에 서영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갑자기 서영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3년간 참아왔던 감정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였죠. 서영 씨. 민호는 당황하며 서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 순간 서영의 몸이 살짝 떨렸어요. 민호의 손이 서영의 볼에 닿아 눈물을 닦아주었죠.
선생님.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병실의 조용한 공기 속에서 뭔가 전기 같은 긴장감이 흘렀어요. 거의 키스할 뻔한 순간 복도에서 간호사의 발소리가 들려와 두 사람은 급히 떨어졌죠. 민호가 따뜻한 허브차를 가져왔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죠. 서영 씨, 피곤하시죠? 민호의 손이 서영의 어깨를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시작했어요. 전문적이면서도 다정한 손길에 서영은 눈을 감았어요. 기분 좋으세요? 네. 정말 시원해요. 하지만 단순한 마사지 이상의 의미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민호의 손길이 서영의 목 뒤를 부드럽게 눌렀고 서영은 그의 다정함에 마음이 녹아내렸죠. 그 순간 정우의 기계에서 삐 소리가 났어요. 두 사람은 깜짝 놀라며 현실로 돌아왔고 민호는 어색하게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서영은 민호의 따뜻한 손길을 생각하며 잠이 들었어요. 사장 금지된 선. 일주일 후 서영은 과외를 마치고 저녁 늦게 병원에 도착했어요. 오늘은 유독 몸이 힘들었죠. 병실에서 민호와 마주친 서영은 갑자기 어지러워 휘청거렸어요. 서영 씨. 민호가 재빨리 서영을 붙잡았어요. 서영의 몸이 민호의 가슴에 기댔죠. 그의 심장 박동 소리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혈압이 좀 낮은 것 같네요. 요즘 제대로 안 드시죠? 민호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서영은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3년 동안 이렇게 자신을 걱정해준 사람은 없었거든요. 왜 이렇게 저를 챙겨주세요? 서영의 질문에 민호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어요. 서영 씨, 저는 민호가 서영의 손을 꽉 잡았어요. 서영도 그 손을 놓지 않았죠. 저도 이상해요. 선생님을 보면 서영의 고백에 민호의 마음이 뛰기 시작했어요. 민호가 서영의 얼굴에 손을 가져가 볼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어요.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네,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민호는 손을 떼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영의 얼굴을 더 가까이 끌어당겼죠.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민호의 고백에 서영의 눈이 떠졌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아주 가까워져 있었죠. 민호가 서영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가져다 댔어요.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키스였어요. 서영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눈을 감고 그 달콤함에 빠져들었죠. 키스가 깊어질수록 두 사람의 마음도 더욱 가까워졌어요. 서영 씨, 저도 선생님이 좋아요. 하지만 복도에서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두 사람은 급히 떨어졌어요. 현실로 돌아온 순간이었죠. 그날부터 병원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수군거림들이 조심스럽게 퍼져나갔습니다. 5장 소원. 병원 옥상 정원에서 만난 서영과 민호.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지만 동시에 이 사랑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고 있었어요. 서영 씨, 어젯밤 일 때문에 부담스러우시죠? 아니에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두 사람은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놨어요. 사랑하지만 이루어질 수 없다는 현실, 그 모순 속에서 흔들리는 마음들을 말이에요. 선생님, 병원비 도움 받은 것만으로도 너무 죄송한데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보답이요? 그럼 제 소원 하나만 들어주세요. 민호의 간절한 눈빛에 서영은 궁금해했어요. 당신이 저를 위해서 플룻을 연주해 주세요. 플룻 연주를요? 3년 전부터 계속 상상해 왔어요. 서영 씨가 무대에서 연주하는 모습을. 당신만을 위한 관객이 되고 싶어요. 민호의 고백에 서영은 감동받았어요. 3년 동안 아무도 자신의 음악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해운대는 어떨까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뮤지컬이 있어요. 결국 두 사람은 해운대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단 하루만 모든 걸 잊고 자유롭고 싶었거든요. 서영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꽉 끌어안았어요. 6장 바다 위의 선율. 토요일 아침 민호와 서영은 해운대를 향해 떠났어요. 소희는 친구 집에서 자기로 했고 두 사람만의 특별한 하루가 시작되었죠.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음악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서영은 바흐의 무반주 플룻 소나타 A 단조를 연주하기로 했다고 말했고 민호는 그 곡을 안다며 기뻐했어요. 해운대에 도착한 오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어요. 3년 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죠. 정말 꿈 같아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석양이 기울어갈 무렵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작은 뮤직홀에 도착했어요. 민호가 전체를 대관해 놓은 아담한 공간이었죠. 정말 저 혼자를 위해서 이 모든 걸?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무대 위에 선 서영. 3년 만에 다시 서는 무대였어요. 객석에는 민호 혼자 앉아 있었고 그의 눈빛은 오직 서영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죠. 민호 씨, 3년 만에 다시 무대에 서게 되네요. 관객이 한 분뿐이지만요. 서영이 플룻을 입에 대는 순간 뮤지컬 안의 공기가 변했어요. 바흐의 무반주 플룻 소나타 A 단조. 애절하면서도 아름다운 선율이 공간을 가득 채웠어요. 서영의 연주는 완벽했어요. 3년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음악을 통해 흘러나왔거든요. 슬픔, 그리움, 절망, 그리고 사랑까지. 민호는 넋을 잃고 서영을 바라봤어요. 무대 위의 그녀는 정말 천사 같았어요. 석양이 통유리 창을 통해 들어와 그녀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죠. 연주가 끝나자 민호는 일어서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박수를 보냈어요. 브라보! 아름다웠어요. 어땠어요? 제 연주. 완벽했어요.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요. 무대 위에 당신이 진짜 당신이에요. 민호의 고백에 서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의 목에 팔을 두르며 키스를 했어요. 바닷가 근처의 작은 펜션으로 간 두 사람. 방에 들어서자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민호 씨, 오늘 밤만큼은 그냥 서영이고 민호였으면 좋겠어요. 서영의 말에 민호는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그럼 오늘 밤만큼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아요. 민호가 서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서영은 그 손길에 몸을 맡겼죠. 민호가 서영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키스했어요. 이번에는 더욱 깊고 간절하게요. 서영도 민호의 키스에 응답했어요. 3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들이 되살아났거든요. 키스가 깊어질수록 두 사람의 마음도 더욱 가까워졌어요. 민호의 손이 서영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고 서영은 민호의 셔츠 단추를 천천히 풀기 시작했어요. 민호는 그녀를 침대로 이끌었어요.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두 사람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민호는 서영의 얼굴을 다시 한번 깊이 바라봤어요. 민호가 속삭이며 서영의 볼에 입맞춤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목으로 어깨로 내려가며 부드러운 키스를 이어갔죠. 서영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이 민호의 등을 감쌌고 그의 따뜻한 피부를 느꼈어요. 민호는 서영의 원피스를 조심스럽게 벗겨주었어요. 마치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천천히 정성스럽게요. 부끄러워요. 서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당신은 완벽해요. 민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서영의 어깨에 키스를 하며 그녀의 긴장을 풀어주려 했어요. 서영도 민호의 셔츠를 완전히 벗겨주었어요. 그의 넓은 어깨와 단단한 가슴이 달빛 아래에서 더욱 매력적으로 보였죠. 3년 동안 이런 감정을 잊고 살았어요. 서영이 민호의 가슴에 손을 대며 속삭였어요. 이제 다시 느껴보세요. 사랑받는다는 걸. 민호가 서영을 침대에 눕히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의 손길은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서영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어요. 달빛이 서영의 하얀 피부를 비추고 있었어요. 민호는 그 아름다움에 넋을 잃었죠. 천사 같아요. 정말 천사 같아요. 민호가 서영의 배에 키스를 하며 중얼거렸어요. 서영은 그의 입술이 닿는 곳마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민호 씨, 사랑해요. 서영이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민호는 서영의 입술로 돌아와 다시 깊은 키스를 나누었어요. 이번에는 더욱 열정적이었어요. 서영도 적극적으로 민호의 키스에 응답했죠. 민호의 손이 서영의 허리를 감쌌고 서영은 민호의 목에 팔을 두르며 그를 더 가깝게 끌어당겼어요. 서영아. 민호가 서영의 귓가에 속삭였어요. 그의 따뜻한 숨결이 서영의 목을 간지럽혔죠. 민호는 서영의 목을 부드럽게 키스하며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의 입술이 닿는 곳마다 서영은 작은 신음을 내뱉었어요. 기분 좋아요? 민호가 서영의 반응을 살피며 물었어요. 네, 너무 좋아요. 서영의 대답에 민호는 더욱 부드럽게 그녀를 어루만졌어요. 두 사람의 몸이 완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 서영은 민호의 어깨를 꽉 끌어안았어요. 사랑해, 서영아. 정말 사랑해요. 민호도 서영을 꽉 안으며 속삭였어요. 두 사람은 달빛 아래에서 천천히 부드럽게 사랑을 나누었어요. 급할 것 없었어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으니까요. 서영의 부드러운 신음과 민호의 거친 숨소리가 방 안에 조화롭게 어우러졌어요. 바깥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죠. 너무 행복해요. 서영이 민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말했어요. 저도요.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민호가 서영의 등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시간이 흘러도 두 사람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서로의 심장 박동을 들으며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랐어요.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사랑을 나누었어요. 이번에는 더욱 깊고 간절하게요.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요. 아름다워, 서영아. 민호가 서영의 허리를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도 정말 멋져요. 서영이 민호의 가슴에 손을 대며 속삭였어요. 그들의 사랑은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 뜨거워졌어요. 서로를 향한 그리움과 사랑이 폭발하는 순간이었거든요. 마침내 두 사람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서영은 민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품에 쓰러졌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꽉 끌어안은 채 거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땀에 젖은 몸이 달빛 아래에서 더욱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죠. 민호는 서영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그녀의 체온을 느꼈어요. 그의 심장 박동 소리가 서영에게 자장가처럼 들렸죠. 내일이 되면 다시 현실로 돌아가야 하겠죠? 서영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어요. 내일은 내일 생각해요. 지금은 이 순간만 생각해요. 민호의 말에 서영은 그의 품에 더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바깥에서는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두 사람만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죠. 언젠가 다시 이런 날이 올까요? 서영이 민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물었어요. 올 거예요. 분명히 올 거예요. 하지만 민호의 목소리에도 불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이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욱 간절히 서로를 안았어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으니까요.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어요. 바다 위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이제 정말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마지막 키스를 나누며 두 사람은 이별을 준비했어요. 7장 현실의 벽. 해운대에서 돌아온 서영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곧 현실의 벽이 기다리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갑자기 병원에 나타났어요. 며느리야. 요즘 이상한 소문이 들려. 강 과장하고 뭔가 이상한 사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서영의 얼굴은 이미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추궁이 계속되었고 병원 곳곳에서는 소문이 더욱 커져갔죠. 그런 중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평소처럼 정우의 병실에 있던 서영. 갑자기 정우의 손가락이 움직인 거예요. 어머! 서영은 눈을 비비며 다시 봤어요. 분명히 정우의 손가락이 움직였거든요. 정우 씨, 정우 씨. 간호사들이 달려왔고 민호도 나타났어요. 정말로 정우의 생체 신호가 변하고 있었어요. 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죠. 그 순간 정우의 눈이 천천히 떠졌어요. 서영이? 3년 만에 처음 들려주는 정우의 목소리. 서영은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손을 꽉 잡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서영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쁨과 동시에 뭔가 아찔한 감정이 밀려왔거든요. 민호도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아쉬움을 느꼈죠. 민호와 서영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두 사람의 눈에는 같은 생각이 떠올라 있었어요. 이제 끝인가? 정우의 회복은 빨랐어요. 소희와의 감동적인 재회, 병원 전체의 축하. 하지만 서영과 민호에게는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그날 저녁 병원 옥상에서의 마지막 대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지만 이제 끝이라는 거죠?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당신이 진짜 행복해지는 시작 말이에요. 민호의 말에 서영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민호 씨,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나도 평생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눈물 범벅이 된 마지막 키스. 그 어떤 키스보다 간절했지만 동시에 이별의 키스이기도 했죠. 8장 마지막 인사. 퇴원 당일 정우의 짐을 정리하며 분주한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민호는 마지막 검진을 위해 병실에 들어왔죠. 완전히 회복되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 목숨을 살려주셨어요. 복도에서 나눈 서영과 민호의 진짜 마지막 인사. 정말 마지막이네요. 행복하세요, 서영 씨. 정우 씨와 소희와 함께. 정말 행복하세요. 민호 씨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세요. 그런 사람은 다시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 악수를 나누며 두 사람은 서로를 기억 속에 영원히 새겨 넣었어요. 병원 로비를 지나며 서영은 뒤를 돌아봤어요. 3년간 자신의 삶이었던 이곳을, 그리고 민호가 있는 이곳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죠. 한 달 후 정우 부부와 민호의 마지막 만남. 정우가 제안한 감사의 식사 자리였어요. 식사 내내 서영과 민호는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너무 아팠거든요. 그것이 진짜 마지막이었어요. 에필로그 5년 후. 2028년 가을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서영의 첫 독주회가 열렸어요. 다시 오케스트라로 복귀한 지 2년 드디어 꿈에 그리던 독주 무대에 선 거였죠.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할 곡은 바흐의 무반주 플룻 소나타 A 단조입니다. 객석 뒤쪽에는 민호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우연히 신문에서 독주의 소식을 보고 온 거였죠. 아름다운 선율이 콘서트홀을 가득 채웠어요. 민호는 해운대에서의 그날을 떠올렸어요. 바다가 보이는 뮤직홀에서 오직 자신만을 위해 연주해주던 그때를 말이에요. 연주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민호도 일어서서 진심으로 박수를 쳤어요. 연주회가 끝난 후 나가는 길에 우연히 마주친 서영과 민호. 서영은 정우, 소희와 함께 있었죠. 선생님, 훌륭한 연주였어요.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서영의 눈에 잠시 그리움이 스쳤지만 5년 전과는 다른 마음이었어요. 그리움은 있었지만 아픔은 없었거든요.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두 사람. 서영은 무대에서, 민호는 병원에서,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아픈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몇 년 후 민호도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어요. 사랑은 때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죠. 두 사람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어쩌면 모든 사랑이 영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짧더라도 진실했다면 헤어져도 아름다울 수 있으니까요. 서영과 민호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었어요. 금지되었지만 순수했고 이룰 수 없었지만 아름다웠던 사랑이었죠. 그리고 그 사랑은 두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